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마케팅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AI 기술 적용의 창출과 결합인데요. 지금 3주차를 한번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만 듣고도 반복 복습과 예습을 함으로써 이해가 쉽도록 장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주차 들어가기 전에 3주차를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AI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AI의 특성인 예측, 소통, 응대, 생성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AI 마케팅을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강의가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의 순서를 계속해서 장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혁신을 이해했고 문제 정의한 것에 대해서 이 앞전 주 2주차에 이야기했고 3주차에 AI 기능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차는 적용 방법 채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주에 AI 기능 선택을 할 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터 드래커가 했던 말이죠. 일을 잘하는 방법 두 가지다. 그런데 목표가 뭔지 이해하는 것하고 일을 쉽게 이뤄줄 도구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AI 5대 기능이 있는데 예측하고 인식하고 예측하고 자동화해서 소통하고 생성하는 방식의 큰 테두리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툴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고요. 음성 인식 기능이 있고 감정 인식, 맥락 인식까지 이렇게 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AI가 인식하고 인식한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인식한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기초 예측, 선호 예측, 맥락 예측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상대 날씨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증권 예측이라든가 주식 예측 그리고 뭐 다양한 스포츠 승패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동화하는데 자동 처리하고 자동 최적화하고 그리고 자동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이 돼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대화에 응대하는 것입니다. 음성 인식을 해서 대화에 응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한다. 심미적 생성, 실용적 생성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미래의 얼굴, 인간들의 얼굴을 한번 생성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AI 5대 기능이 있다. 이 기능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3주차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AI가 여러분들한테는 새롭기도 하지만 또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강의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끝나면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상식처럼 남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강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인식인데 지금 여기에서 했던 인식 이 내용입니다. 인식이 이미지 인식하고 그냥 사진이나 얼굴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켤 때 이미지 인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잠궈진 핸드폰을 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구글이나 또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음성 인식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SK에서 진행하는 티맵 같은 경우, 뭐 집으로 가자 하면 바로 집으로 가자 해서 여러분 댁으로 안내를 해주죠. 감정,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된 게 AI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 인식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던 것들이고,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인식은 지금 여러분 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까지를 이렇게 빠르게 식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섬세하게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인데요.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아마존 알렉사에서는 뭐 피자를 주문하고, 또 우버 차량 아시죠? 우버 차량에서는 음성 서비스를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낸다든가, 동물의 소리를 듣고 동물의 건강 상태를 알아낼 정도로 음성인식 수준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감정을 인식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인간이 감정이 움직이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심장 박동수였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생체 감정 상태를, 감정 변화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감정 인식 AI 기능이 또 발전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감정 인식이 얼굴 표정을 보고도 인간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니면 지루한지 졸린지, 이런 내용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졸린 얼굴 표정이었을 때는 지금 졸리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감정 인식까지를 찾아냅니다. 그럼 맥락 인식인데요.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라고 보는데, 종합적 판단 능력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종합적 판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고도화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맥락 인식까지 오는 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예측 기능들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봐도 즐겁죠. 그래서 거리에 데모를 하는 군중들을 보고 폭력적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화재가 발생됐을 시 연기나 불씨 등을 보고 화재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숨소리 패턴을 확인해서 심장병의 발작 감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맥락 인식, 이것들이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한다는 부분, 이게 아주 고도의 AI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측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인간에게 중요하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한 내용들입니다. 예측 중에는 기초 예측과 선호 예측, 맥락 예측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초 예측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스포츠 승패, 이기고 질 것인가를 예측하고, 기업의 수요를 예측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초 예측은 굉장히
비즈니스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소비자의 수요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한가 했더니 모바일 앱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운동화, 의류 이런 스타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구매 타이밍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구매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은 무려 한 30분 만에 주요 품목의 월간, 연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 다음에 그만큼에 맞는 양의 생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 셀렉트를 합니다. 선호 예측은 사용자 선호를 예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사용자가 선호한 것이 무엇인가 또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어떤 것인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맞춤화 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사용자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옷을 구매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사용자 자신보다도 더 알아서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지금도 웹이나 앱에 여러분 선호 내용들이 적용된 AI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클릭하면 주로 그림에 가까운 내용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검색되게 올라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글을 굉장히 많이 써진 그런 글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동영상 중에서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래서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야구를 클릭을 많이 했을 때는 자동으로 AI 기능이 야구에 관련된 내용을 우선으로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면 쇼핑할 때 검색을 많이 하면 그 검색을 많이 했던 내용들을 우선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 예측도 엄청나게 기업에는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아마존의 예측 배송이라든가 알리바바의 추천 엔진 이런 것들이 AI 선호 예측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구매 이력이라든가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읽는다는 것이죠. 맥락 예측 이 내용은 아까 제목을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에서 고도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측 기능 중에서 맥락 예측은 상황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맥락 예측은 뭐라고요? 상황 예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소음이나 진동, 속성 이런 것들을 보고 고장이 언제 나겠다는 것을 예측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인
카핏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지금 어느 부분이 언제쯤 고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품을 교환해야 될 시기 있습니다. 시기가 됐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보통 평균 부품 교환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타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이 그 내용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미리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비할 수 있어서 좋은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맥락 예측까지 내용이 된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비용 절감을 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극대화를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요. 적용 형태에 따라서 자동 처리, 자동 최적화, 자동 탐색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동 처리는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과 예측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은 손을 오지 않고 일을 수행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했던 것이 설거지 로봇입니다. 설거지거리가 많은 식당 타깃으로 개발한 건데요. 대부분 지금 설거지는 자동 세척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세척기는 사람이 일일이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자동 처리 기능, 설거지 기능은 뭐냐면 로봇이 자동으로 식기를 집어다가 잡아 옮기고 세척하고, 그리고 세척이 됐는가 안 됐는가 봐서 세척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세척을 하는, 음식 남아있으면 다시 세척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커피 머신은 고객의 말을 알아들어서 아메리카노로 뽑아줘, 카페 라떼로 뽑아줘 이렇게 하면 알아서 커피를 뽑아주는 자율 커피 머신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있죠. 자율주행 로봇은 마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재고를 파악을 해줍니다. 마트에서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마트에서 재고 파악은 굉장히 작은 품목이고 너무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재고 조사가 엄청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자율주행 로봇이 마트 안을 다니면서 재고를 파악합니다. 이 정도로 자동 처리 기능은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최적화인데요. 기존 자동차의 기존 그 자동화는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규칙 아래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서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AI는 뭐라 그랬죠? 자가 최적화다 그랬는데요. 머신 스스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동화는 그대로 자동화로 끝나는데, 입력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데, 이는 지가 판단을 해서 AI 기능은 자신이 판단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존 자동화 컴퓨팅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AI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입력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발전한다. 학습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의 전기세 절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세가 절감되도록 한다든가, 우버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에도 많이 쓰입니다. 차량, 숙박 제공자, 이용자,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내용들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전기세가 절감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하는데 최적화된 의사 결정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엄청난 선호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진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요. 로봇 세척기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그냥 집어다가 직접 세척을 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동 탐색인데요.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절묘한 대안을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에 적용된 알파고 제로 경우에는 학습을 해서 바둑 전문가들이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묘수를 찾아내는 승리 기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둑을 두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바둑의 대전을 인식한 다음에 새로운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AI의 처음 단의 자동 탐색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뒀던 AI 오픈이라는 이 연구소에서 그 숨바꼭질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숨바꼭질을 그냥 찾는 것에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술래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술래를 널빤지 상자로 가둬서 못 나오게 하는 방법까지 새로운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진전이 되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전혀 개입하지 안 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 사람 생각을 앞서가는 무서움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자동 탐색 기능은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조합의 이 그 신약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요. 신약 개발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암 치료약, 뭐 특정 부위, 이암이라든가 뭐 간암이라든가 특정 부위 암약을 개발했다, 신약을 개발했다,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신약 개발하는 데 쓰이고요. 수익성 높은 신시장, 또 신규 고객 발굴하는 데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축구나 농구 이런 데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금융권에서 신종 사기법을 막기 위한 대응책 등 이런 것들이 자동 탐색 AI 기능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 기능에서 사람처럼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들이 로봇과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입력시켜 놓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지능형 대화 기능이 나와서 서로 그냥 사람과 대화한 것처럼 대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지금 작용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응대인데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 말을 알아듣고 다양한 대응을 하는데요. 실제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과 흡사한 서비스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응대 부분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AI 비서가 미용실 대신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예약도 알아서 해주는, 또 예약을 하는데 알아서 응대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약 스케줄을 잡아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화인데요. AI 소통의 기능의 일부분,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말동무가 많이 필요한데 게이트박스 같은 경우 보죠.
스펑나우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어야 합니다. 어, 제가 이걸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서 응대를 해준대요. 영어 회화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게이트박스라든가 스풍나우 한번 다운받아서 어플 다운받아서 진행해 보세요. 영어 공부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대화하면서 하는데 사람과 대화했을 때는 본인이 영어를 잘 못했을 때 또 실수했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냥 상대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인데요. 생성 기능은 무섭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작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미적 생성과 실용적 생성이 있는데 인간의 예술 활동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예술 활동에서 창작 활동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림 수천 점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후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기술을 적용했더니 그림을 그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AI 화가,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라는 사람이 14세기세 20세기 초상화 1만 5천 점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그려내라고 그랬더니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이 그림이 경매에서 약 5억에 낙찰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심미적 생성,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용적 생성을 하는데요. 지금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레이티드 포토스라는 회사의 그 신생 회사인데요. 창업 기업인데 이 사람은 세상에 가상 앞으로 존재할 10만 명의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얼굴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 이렇게 했더니 뭐 그 초상권 침해를 받지 않는 걱정 없이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이럴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말고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일본이 지금 광고 모델을 쓰는데 이미테이션 모델 그러니까 유명 스타와 가장 닮은 사람을 모델을 뽑아서 사용한 것 때문에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건 뭐 그럴 필요 없이 얼마든지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가상의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AI 혁신 모델을 이렇게 스케치하는데 예측,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 방식으로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존 세운의 AI 혁신 모델 스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축구단 유명 선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 선수들이 부상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부상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예측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함으로써 그 다음 장으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이 앞전 시간에 들었던 것보다 또 복습을 해보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전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수법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차에는 지금 적용 방법 채택이었어요. 이 앞전 지금 3장에서는 지금 AI 기능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4주차는 지금 4-1, 4-2, 4-3은 적용 방법 채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5까지 갈 계획이에요. 알고리즘 선택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생소하지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갈 계획입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을 인용해 봤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하는 4가지 방식인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는 4가지 방식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씩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방식과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재창조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 아니면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재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자원 및 기술의 연속성에 따라서 단절과 연속적 접근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창출하고 결합하고 대체하고 확장하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절적으로 해서 창출하고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연속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식인데요. 창조는 단절적이죠. 새로운 것으로 창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합은 뭐예요? 연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속적으로. 재창조는 다른 걸로 대체해버렸어요. 대체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단절적이죠. 근데 확장은 연속적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블루오션 저한테 마케팅 과목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기억하겠습니다만 블루오션에도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출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죠. 창출인데요. 지금 여기서 조금 못한 것은 4-2 시간에 수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편안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주차 통합 자료에 4-1, 4-2, 4-3을 한 군데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너무 짧게 강의 자료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결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오버되면 이 내용은 4-2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출 기능과 결합 기능 이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4-2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 AI 기술 적용 그리고 창출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